생존 가능 경영을 해야만 되는 정말 절박한 경영의 시대가 왔을 때 필요한 인재들을 지금 이 기회에 키우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기술 경영 혁신의 대가로 불리우시는 포스텍 김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혁신 역량, 그리고 최근의 교수님 근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학기 수업 언택트로 진행을 하셨을 건데요. 다행히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온라인 방식의 강의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네. 무크도 써보고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더니 오히려 집중도도 높아지고 특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때 그 학생들이 클로즈업 되잖아요. 네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도 오히려 더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 학기도 한번 좀 포맷을 더 다양하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를 언택트 교수로 부를 수 있게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온라인 수업에 좀 잘 적응하는 교수와 적응 못하는 교수가 좀 티가 너무 나는 그런 학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초기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PPT 화면 안에 이렇게 등장해서 설명을 하는 걸 녹화를 해보니까 네. 의외로 제가 나이 든 교수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아무튼 차츰 적응을 하니까 이제 학기 한 중반 지나고 야 이게 오히려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좀 다른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융합경영연구센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울 수가 없었어요. 연구소장직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네. 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그 판교 포스코 ICT 분소 내에 거기 이제 포스텍 공간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근데 그 안에 이제 융합경영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마침 올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언택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참에 그런 ICT하고 기존의 농업이 됐건 제조업이 됐건 서비스업이 됐건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산업들하고 어떻게 믹스를 했을 때 융합했을 때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위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찾기 연구 그걸 이제 지금 막 한참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만한 기업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어떤 연구 성과, 최근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예,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1단계 연구로 하고 있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인가요. 새로운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때 맨 땅에서 시작하지 말고 나와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찾기 쉽게 인덱스도 만들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나인블럭이나 그렇죠. 오스트왈더의 BMC 같은 게 있는데 네. 현업에서 쓸 때에 약간씩 제약들이 있어요. 네.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방법론 지난번에 리서치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저한테 책자로 보내주신 걸 제가 인터뷰를 한번 읽었는데요. 그때 조금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앞으로 기업은 성장주도 경영에서 생존 가능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좀 그 메시지가 인상 깊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소속이 또 인문사회 학부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전공은 이제 기술 경영 혁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소개드리면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The Limits to Growth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게 1970년도 중반쯤에 MIT에서 그 시스템 공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그 답이 뭐가 나왔냐면 2050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 연구할 때로부터 한 50년 또는 한 70년쯤 후에는 굉장히 이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고, 네. 그다음에 자원의 고갈,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거였어요. 네. 제가 읽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좀 허무맹랑한 이
과학자들의 어떤 추상적인 논리겠거니 했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묘하게 올해가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 되는 그 해거든요. 지금 78억 좀 추정하는데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던 성장의 꼭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경영적으로 그걸 해석해 보면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그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이후로 네. 주도적으로 경영을 지탱해온 사상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네. 포커스가 자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매출을 높일까, 뭐 마켓쉐어를 키울까, 경쟁 우위를 가질까. 네. 대표적인 게 그 포터의 그런 경쟁 우위 전략들 론 이런 건데 이게 어떤 가정일 때는 맞냐면 자원이 무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원의 제약에 거의 우리가 사용률이나 유틸리제이션에서 한계점에 피크에 와 있는데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성장 주도적 경영을 계속 해야만 되는가.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그 과거에 삼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건희 회장께서 질 경영이다 우리는 앞으로. 양의 경영에서 질 경영으로 간다 했는데 결국 양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죠. 근데 그때 만약 그 질경영이라는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발상을 안 했으면 양만 쫓았으면 아마 삼성도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더 가치가 높아 보이게 하는 길은 뭔가를 찾는 경영. 더 오래 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찬사를 듣고 감동을 받게 하고 리턴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사람은 만나야 창의성이 발휘된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계속 언택트의 재택근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이 발휘되는 게 굉장히 좀 막혀 있지 않나 이 네. 조직이. 앞으로 이 언택트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좀 발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교수님이 어떻게 이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커넥팅 더 다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탠포드 졸업사에서. 그 커넥팅 더 다츠를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찬성하는 게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이죠. 커뮤니케이션.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직면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대에서 단순히 그 방법 갖고만 통하겠느냐는 저는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뭔가 프라이버시 컨셉이 훨씬 강해요. 자기 세계, 자기 공간에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서의 그 경영자가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은 최대한의 다양한 채널을 풀 가동시키는 것 같아요. 컨티뉴어스하게 멀티 채널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다. 제일 좋은 거는 오픈 플랫폼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뭐 CEO도 들어와서 뭐 남길 수 있고 임원들도 하고 신입사원들도 거기 와서 막 그냥 네. 뭐 필요하면 회사 컴플레인도 하고 좀 비난도 하고 그런 플랫폼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을 회사 독창적으로 만드셔서 저는 그 배달의 민족 성공 요소가 바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자기네들이 직접 고안해낸 독창적인 플랫폼에서 소통을 하거든요. 아, 우리 회사는 뭐 전통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도 성공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특히 이 언택트라는 이 새로운 문화를 잘 활용하셔서 접목시키셔서 자기 기업의 고유성을 가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나 환경을 거의 만드셔서 육성해서 생태계처럼 네. 그렇게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 때 제일 기업의 아쉬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일하는 현장 안에 제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직접 거기서 벌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 뭐가 됐건 질병이 됐건 뭐 불황이 됐건 뭐 금융 문제가 터졌건 아무튼 거의 모든 위기 상황이 닥치면 넘버원으로 하시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줄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제일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영자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인재 양성을 하고 직원들의 실력을 한번 키워줄 기회다. 농사 한참 짓고 있는데 밭을 갈지 않잖아요.
근데 농사가 끝나고 오히려 농사 질 게 없을 때 밭을 가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와서 기업의 활동이 주춤할 때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뭔가 그 노하우를 배양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신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제가 CEO면 이런 기회에 전 직원들한테 AI 기초 교육을 시킬 겁니다. 네. 정말로. 왜냐하면 이제 필살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네. 어디 가서 마케팅도 안 될 거예요. 나중에는. 앞으로 많이 쓰일 기술들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생존 가능 경영을 해야만 되는 네. 정말 절박한 경영의 시대가 왔을 때 필요한 인재들을 지금 이 기회에 키우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빨리 조만간 그 진짜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말 농장을 최초로 시도할 게 제일 편한 게 상추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걔는 이렇게 꽂아만 놓으면 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대박이 났죠. 네. 문제가 뭐냐, 상추가 너무 이파리가 많이 자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막 집에 가서 자랑도 하려고 의기양양하게 이만큼 따갔는데 집사람한테 무지하게 야단 맞았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이제부터는 그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교수님께서 약간 좀 타신 것 같아서 골프 치셨나 했는데 계속 네, 농사 짓고 네. 계셨군요. 네, 다 아시죠? 왼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탔는데 왼손이 하얗다. 네. 100% 골프죠. 근데 저 보세요. 양손이 까맣거든요. 제대로 반일하는. 지구 전체의 메가톤급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심각하게 변화를 맞는 자원 넘버원은 식량이죠. 다음 세대쯤 가서는 이 식량 문제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다. 그 이제 배고프지 않게 알약 두 네. 개만 먹으면 그냥 네. 굳이 그렇게 식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오는 미래가 온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입맛에는 맞겠죠. 근데